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서울시에서 주말에 7급, 9급 공무원의 공채 시험이 열렸습니다. 경쟁률만 86대 1에 이뤘다고 하는데요.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공채가 잇따르고 있긴 하지만 공시생들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김수강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시원섭섭한 표정으로 서둘러 건물 밖을 빠져나옵니다. 서울시 7급, 9급 공무원 공개 채용 1차 관문인 필기시험이 주말 서울 시내 246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채용 인원은 1,614명인데 13만 9천 명이 응시해 경쟁률은 무려 86대 1에 이뤘는데 말 그대로 바늘구멍 뚫기입니다. 시험을 본 학생들은 대체로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아직 통과해야 할 관문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8월에 국가직 시험이 남아서 남은 시험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몇몇 과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부족한 과목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유례없는 실업난 속의 취업준비생들의 공무원 시험 편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6개 시도에서 진행된 9급 지방직 필기시험은 21대 1로 지난해 18대 1보다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는 했지만 공시생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공직에 발들이기는 점점 어려워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치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2달 뒤인 8월 23일 발표됩니다. 하지만 9월에 인적성 검사와 10월에 면접까지 11월 15일 발표되는 최종 합격자가 되기까지 응시자들이 넘어야 할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정부의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빚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에 금리까지 오를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3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리는 계획을 내놓자 아르바이트생들은 빠듯했던 생활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오르니까 좀 더 먹고 살기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시간도 빠듯한데 뭐 할 게 많은데 그나마 좀 돈이 더 챙겨지니까 그나마 사고 싶은 걸 더 살 수 있을 거나 아니면 학원을 좀 더 다닐 수 있는. 이와 반대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한 달에 아르바이트 직원 1명당 75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0,000원 가까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2년을 갖다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을 3분의 1은 안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지.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480조 2천억 원으로 2012년 말 이후 4년 만에 161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리가 0.01%포인트만 상승해도 자영업자들은 이자만 480억 2천만여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정부가 탈원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산업이 새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경험도 없고 기술력도 부족하지만 고리 1호기 해체를 기점으로 속도를 내서 선도국가로 올라설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연구 정지와 함께 우리나라는 탈원전으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이 늘어나면서 원전 해체는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아직 미국과 독일, 일본뿐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고리 1호기 해체를 기점으로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은 국내에만 가동원전 25기 기준 15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적으로는 44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원전 해체 경험을 보유한 독일 기업과 기술 전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해체 철거와 관련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은 관련 기술을 얻기 위해 경험이 있는 기업들과 접촉하면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에 원전 해체 기술 연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 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가 위치한 부산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도 최근 유치 TF를 발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건설 분야의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원전 해체 분야는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올해 초부터 움트고 있는 한국 경제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나왔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4월 기준 경기 선행지수는 100.7을 기록해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2014년 10월 이후 31개월 연속 100을 넘고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6개월에서 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확정적 국면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전체 빚 규모가 급증해서 5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나이스 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약 150만 명의 총 부채가 520조 원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1인당 빚은 3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영업 대출 자산별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채 증가세를 조절하는 방안을 8월에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담을 전망입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못지않은 갑질과 담합을 해온 공기업들을 핵심 개혁 타깃으로 정조준했습니다. 또 재계 1위 삼성그룹 역시 김 위원장의 고강도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미리 준 공사비보다 돈이 덜 들자 나머지를 돌려받으며 최고 19% 이자를 물린 서울메트로. 설계비 수억 원을 후려쳤다. 억대 과징금을 문 SH공사. 최근 적발됐던 공기업들의 이른바 갑질입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서도 빠져 규제 사각지대 우려를 낳았던 공기업들의 행태를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갑질, 담합의 지배구조까지 공기업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임기 중 꼭 해야 할 것 중 하나로 꼽은 겁니다. 대형 금융사를 여럿 거느린 삼성에 큰 이해가 걸린 중간금융지주사 도입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벌계 금융사들을 전체 그룹 차원에서 규제, 감독하는 통합금융감독 정착 뒤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필요성 주장을 접겠다던 청문회에서보다 수위가 더 높아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돼 있고요. 대통령의 공약이 있고 여당의 당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 뒤 확대된 삼성 꿈 장학재단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 SDS 지분 3.9%를 가졌어도 삼성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규제에서 빠졌는데 삼성 임원 출신이 자리를 맡는 등 독립성이 흔들리는 징후가 보인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항공사들이 잇따라 새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새 항공기 도입과 인기 휴양지 노선 확대 같은 투자 계획은 물론이고 다른 항공사와 마치 한 회사처럼 공동 영업을 하는 다양한 경영 방식도 공개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좌석 판매와 공항 카운터, 마일리지를 공유하는 코드쉐어보다 한층 높은 협력 단계로 한 회사처럼 영업해 수익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2군데의 데스티네이션을 뜨고 있는데 그 이후에 딴 데 가기 위해서는 그 땅 캐리어의 커넥션이 필요한데
델타 에어라인이 그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은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노선이 늘고 환승 시간은 물론 탑승 요금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미국, 일본 항공사 간 유사한 협력으로 동북아 환승객들이 일본으로 쏠렸는데 환승 수요가 인천공항으로 다시 이동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세계 최초 저비용 항공사 동맹 밸류 얼라이언스에 가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저비용 항공사 8곳이 참여했는데 한 예약 창구로 더 넓은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에어서울은 일본 오사카와 나리타, 홍콩, 괌 노선 개설을 추진한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내년 초에 비행기를 2대를 더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2대 추가로 더 도입하게 되면은 필리핀하고 중국 노선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2대씩 도입해서 향후 5년 후에는 15대의 기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가진 항공기 수는 지난해 말 100대를 넘었습니다. 올해 20여 대를 더 추가할 예정인데 대형 항공사 못지않은 규모를 지니면서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양대 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장년 일자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직업방송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중장년 추천 직업으로 주택관리사 편이 방송됩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말하는데 27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정보와 취득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경력 16년 차 주택관리사로 활동 중인 50대 여성 이옥희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다양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느꼈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주택관리사 편은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 주의 고단한 출근길이 시작됐죠. 왜 이렇게 주말은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건지. 오늘은 특히 하루라도 더 쉬고 싶다고 생각한 직장인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네, 맞아요. 출근한 하루하루는 그렇게도 느리게 가는데 주말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주 4일제 시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 4일제 도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입이 되었거나 준비가 끝난 상태인데요. 일본 후생 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지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주 4일제가 정착된 상태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주 4일제는커녕 정시 퇴근이라도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야근도 많은데 이게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생기는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면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나라의 예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2015년 기준 연평균 노동시간이 1,37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같은 해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독일보다 무려 742시간이나 많았습니다. 임금의 차이도 높았습니다. 독일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2.77달러,
우리나라 돈으론 약 37,520원으로 우리나라의 시간당 평균 임금인 약 18,000원보다 2배 이상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적게 일하지만 가치는 높게 평가받는다. 참 이상적인 근로 환경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죠? 네, 독일이 근로시간 단축 카드를 꺼낸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세계 경기 불황 등으로 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던 시기죠. 그런데 이때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인 폭스바겐은 대량 해고를 막는 대신에 이 근로시간을 주당 36시간에서 28.8시간으로 단축을 하고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고도 막고 부족한 근로시간에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새로 고용해서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 겁니다. 이를 계기로 독일은 근무시간 단축 및 유연한 근무 형태를 꾸준히 시행해서 현재는 EU 회원국 중 실업률이 가장 낮지만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도 대단한데 그 발상으로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개인 시간이 늘어났을 텐데요. 이게 큰 장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맞벌이 가정이 급증하면서 유연 근무제 도입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IT 기업인 아마존은 지난해 9월부터 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일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다른 직원과 같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지만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바꾼 뒤부터 직원의 만족도가 증가하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함께 높아지는 장점을 얻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참 좋은 선례가 많네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업무 형태에 따라서 주 4일제 도입 고려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도가 출연 출자기관의 신입 직원들에게 주 4일 근무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출연 출자기관 30곳 중 경북개발공사, 포항의료원, 경북관광공사 등 20곳의 신규 채용 인원 99명을 하루 8시간, 주 32시간 근무, 주 4일 출근하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주 4일제를 도입한 직장이 있었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근로문화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북도는 주 4일제 도입에 따른 부가 효과를 기대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 5일제 정규직 대비 20% 이상 인건비가 줄어서 그만큼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이 산하 의료원 등 출연 출자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 가운데 주 4일제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예고된 직원도 50명에 달해서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 4일제 도입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7년 전에 주 4일제 근무를 적용함으로써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된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충북 충주시에 있는 화장품 제조기업 NST입니다. NST가 주 4일제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부터입니다. 한 디자인 책임자가 가정과 회사를 함께 원만히 병행하고 싶다고 주 4일제를 요청한 것이 계기였는데요. 당시 국내 중소기업 업체로선 최초로 직원의 80%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고 또 2013년부터는 전 직원이 주 4일제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 직원이 주 4일제로 근무하면 금요일에는 어떻게 응대를 하나요? 네, 금요일은 교대로 당직 근무자를 맡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것이 NST 측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짧은 근무 시간 동안 일을 맞춰야 하다 보니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근무 효율이 높아졌다는데요. 실제로 주 4일제를 전면 시행한 지난 2013년엔 연매출이 83억 7천여만 원으로 이 시행 3년 차를 맞은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지역 구직자들 사이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이란 평가까지 나오면서 이 지방 중소기업들이 기대하기 힘든 우수 인재들도 일부러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주 4일제를 도입으로 많은 부가 효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던 2012년부터 여행이나 유통업계 등에 많은 영향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주 4일제 도입으로 얻게 되는 효과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주 4일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근무시간 축소가 임금 동결, 삭감 추진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주 4일제 적용까지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이 됐다는 건데요. 다른 의견으로 지금도 가뜩이나 야근이 많은 근로 문화를 해결하지 않고 주 4일제로 바뀌면 오히려 근무시간 축소로 무임금 재택근무가 조장될까 봐 이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주 4일제를 무작정 시행하기보다는 잘못된 기업 문화를 먼저 해결하는 게 시급하겠죠. 주 5일제 속에서도 늘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또 개인의 자유를 누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라도 근로 문화에 대한 조속한 사회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